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되게 좋은가 싶었는데 오늘까지 굉장히 안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시기에도 올라가는 게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벤트가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의 시기는 뭐다? 가치 투자 이런 것보다 뭐 싸다고 그냥 사는 이런 종목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돈이 움직이는 자금이 움직이는 쪽으로 쏠려야지만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줘야 될 시기다라고 저는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그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느냐 그건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주 이벤트 내용 안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시장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자금이 쏠리는 종목들이 이벤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청하셔가지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음 한 주도 잘 이겨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리뷰해보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 제가 지난주 나와서 서울 옥션이 이벤트가 있다. 윈터 세일이 있고 서울 옥션이 뭐라고 했다? NFT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업비트 NFT에 들어가서 500만 원짜리가 3.5비트의 경매가 끝났습니다. 그 원화로 500만 원짜리가 무려 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당첨이 된 건데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챙겨가는 게 두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 옥션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옥션 이건 제가 차트 따라 안 볼 건데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만큼 올라갔나? 많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고 이슈거리들,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일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또 있었는데 수요일이었나요? 키움증권에서 코퍼레이트 데이를 한다. 제가 IT 관련해서도 제가 지지난주부터 콥데이는 꼭 봐야 된다.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증권사에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올라가기 시작한 게 24일 이후로 올라간 거 보게 되면 포스코케미칼 어저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 이유가 콥데이 이후 나온 리포트의 영향이었습니다. 그 또 하나가 있죠. PI 첨단 소재 역시도 키움증권 코퍼레이트 데이 이후에 나온 참가 후기 리포트에 따라서 종목이 올라간 건데 그렇다면 PI 첨단 소재는 과연 차트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의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PI 첨단 소재는요. PI 필름 자체의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하고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 자체가 평균치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 더 공장 가동률을 최대치를 시킬 건데 그래도 재고를 크게 늘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타이트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죠. 판가 인상합니다. 판가 인상을 개별적으로 몇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영업이익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PL 첨단 소재인데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바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이슈도 있고 판가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수급적인 모습 봤을 때 이 종목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지금 딱 42,500원짜리를 지지를 합니다. 42,500원 지지해놓고 양봉 크게 뜬 이유가 키움증권의 콥데이하고 첫 번째 뜬 양봉은 배당 성향률, 배당을 단기 수익률에서 50%의 배당 성향으로 배당을 하겠다. 발표라니까 크게 올라가고 나서 키움증권 콥데이 이후에 PI 필름의 단가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면 오히려 더 매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왜냐? 바로 필름에 대한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자리도 만약에 다음 주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자금이 쏠리는 쪽도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이렇게 내년을 준비한다면 내년도로 봤을 때 이러한 종목들도 또 이벤트 내용이 있으니까 빠지기보다 최소한 지켜주면서 지수가 돌릴 때 빠르게 올라가 종목이 되니까 PL 첨단 소재도 관심 있게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번 주에 올라가서 저희가 수익을 낸 거고 이거 말고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은 바로 보자면
SK텔레콤이 분할 재상장을 하면서 SK스퀘어가 상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도 가지고 가게 되고 뭐 SK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에 대한 자회사를 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텔레콤보다 스퀘어가 더 좋을 가능성은 높을 수가 있겠는데 요게 따라서 아마 이슈가 월요일 날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체크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산업발전 포럼과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이 있는데 이건 서울 모빌리티 쇼 안에서 진행하는 포럼입니다. 여기서도 AM 관련된 내용들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내용들 이런 다양한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요게 앞으로 어떻게 산업이 바뀌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한번 잘 보셔야지만 앞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뉴딜 펀드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여기에 속해지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롯데정보통신도 이제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에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3분기 경영 실적 발표도 하지만 사업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는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은 길게 봤을 때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 올라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면 뭐 자율주행 얘기도 있고요. 이란 핵합의 내용도 있고 얘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사이버 먼데이를 하죠. 이게 뭐냐?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상에서는 월요일까지 진행하는데 얘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 우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지금 뭐 해상 운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죠. 배가 못 뜨는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죠.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 올라간 만큼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갔다. 근데 이거를 미국의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그만큼 기업의 이익이 사람들한테 전가가 된 겁니다. 전가가 됐기 때문에 기업 이익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게 요 사이버 먼데이가 돼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매출액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또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의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바뀌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앞으로 시장에서 우려감이 생기느냐, 이거 뭐야 잘 되네, 판매량이 다 판가 인상된 부분이 사람들한테 넘어갔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업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월요일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MSCI 지주 리밸런싱이 있죠. 얘가 중요한 일정이 됩니다. 이미 여기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중에서도 일진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SD바이오센서도 오늘 많이 올라왔죠. 그 외에도 카카오 게임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가냐? MSCI 리밸런싱 때 비중이 늘어납니다. 삼성전자는 비중이 줄어들어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카카오뱅크 이쪽은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늘어날 전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노바백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면서 노란톡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린 거였고 어디서? 노란톡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수익을 내고 있죠.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는 차트도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산다라고 마인드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야 이걸 어떻게 사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삽니다. 사서 수익이 나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때요? 안 빠지죠. 안 빠지고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이게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자금 유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해외 관련 증설리기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 기대감이 있고 MSCI 리밸런싱에 편입이 되는 수급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는 겁니다. 안 빠지고 올라가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빠진다? 그럼 또 저가 매수가 2차 전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NFT 싫어하는 사람들은 2차 전진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2차 전진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진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테이패스 올라가고 지금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 되면서 2차 전지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난번 올라온 다음에 버티고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봤을 때 아래자리에서 한 13만 원, 12만 원짜리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상방을 열고 봐야 돼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지금의 시장에서는 다른 IT, 금리 올라갈 때 IT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파가 커지고 있는 2차 전지와 게임주, NFT를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자금이 쏠리는 것만 봐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빠르게 수익을 내고 다음 섹터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고 그걸 지금 제가 노란톡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이 매일매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의 일정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정 보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었고 그 외에 보게 되면 P&S테크 디스플레이 전망을 하고요. 최근에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 공시했기 때문에 그 증설 관련된 내용들, 업황에 대한 내용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 업황 설명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트로젠도 이제 회사 설명에 대한 IR이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이제 얘가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는 빠진다면 이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여부 FDA에서 승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일정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우려를 없앨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한 게 11월 30일 요 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표가 중요한데 중국 제조업 지표 발표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파월 연준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는데 12월 FOMC 때 과연 테이퍼링을 땡길 것이냐, 테이퍼링을 더 확대를 해서 빠르게 속도로 낼 것이냐, 지금 그거에 대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앞두고서 하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12월 FOMC에 대해서 어떤 멘트가 나타날지 미리 보기를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나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고 예정대로 느리게 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에서는 조기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시장이 되게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일정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은 수출동의 발표가 되죠. 여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봤을 때 NFT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일정 관련해서 종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적어드린 NFT 관련된 일정의 종목들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테오젠 콥데이가 있고 이게 좀 특이한 거죠. 롯데리아에서 가격 인상합니다. 근데 맘스터치도 가격 인상한다면 맘스터치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리아를 보면서 맘스터치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미나도 있고 이제 12월 달 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 지표도 FOMC 앞두고서 하는 고용 지표니까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미증시의 반응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 ADP 취업자 변동 지수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앞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미리 보기로 잘 체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는데 봤을 때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만도가 최근에 밀리고 있는데 만도도 분할을 한다라고 하죠. 분할을 하면서 주주환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 만도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 이후에 만도가 과연 반등을 할 것이냐. 요 일정주를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NC소프트도 리니지2M의 글로벌 출시가 있으니까 요기에 따라서 NC도 반등하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일정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스퀘어도 일정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있으니까 고용 지표는 꼭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금요일 날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스마트 스터디 핑크퐁 아기상어 NFT 판매가 시작이 되죠. 지금 요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삼성 출판사가 있겠죠. 그 점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과연 이 핑크퐁 아기 상어의 NFT 판매 시작으로 해서 이게 과연 이슈가 붙느냐.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가 될 것 같아서 별 2개 드렸고 그다음에 요 ISM 비제조업 지수에 따라서도 얘가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용 동향 보고서. 이 고용 동향 보고서가 FOMC 앞두고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과연 테이퍼링을 더 앞당겨서 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대로 진행할 것이냐 과연 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도 다 참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국엔 결론이 뭐냐면 다음 주도 지수가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될 지표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 주도보다 개별주 장세고 자금이 쏠리는 것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가치만 보면서 가치 투자를 할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된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게임주들 코인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죠. NFT 관련 종목들 올라가고 있죠. 그게 뭔데? 라고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월의 과도기 안에서 개별주 위주로 포트를 짠다면 오히려 지금 시기는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더 쉬운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에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자금의 쏠림을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대장주만 공략을 하면 수익이 납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벤트 종목들과 그날의 자금이 어디를 쏠리는지 보시면서 제가 노란톡에서 오늘은 뭐가 강세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섹터에서 대장을 잡는다면 저와 함께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입장하셔야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볼 수가 있겠죠.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요. 샵 2034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내용란에다가 캘린더라고 딱 3글자만 넣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주소와 링크가 가고 노란톡 주소하고 비밀번호가 가기 때문에 그 링크를 터치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 방송 자료 그리고 방송에 올라오지 않은 자료 다 완성해서 일요일날 완성본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그날 어떤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되는지를 다 알려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지금의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시장 반대로 생각하면은 쏠림이 있기 때문에 쉬운 시장입니다. 이 쉬운 시장 저와 함께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잘 가이드 할 거니까 오셔가지고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박 캘린더 지금까지 대박 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